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6일입니다. 오전 6시 56분이고요. 제 채널 구독자님 중에 리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금호 HT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요, 다이노나하고 합병설,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요, 음,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예스맥이죠. 한 32% 가지고 있고요. 대표이사는 조경숙 씨입니다. 조경숙 씨는 예스맥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죠. 제가 에이프로젠 그 투자를 하면서 조경숙 씨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어, 이분이 그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순환 출자 방식으로 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상호 출자라든가 순환 출자 방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대기업이면 문제가 되는데요. 뭐 이렇게 조그만 기업에서는 순환 출자든 상호 출자든 별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금호 HT를 분석할 때 이 회사가 뭐 여러 회사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것은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요. 그냥 빼버리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조경숙 대표가 왜 예스맥 밑에 있는 다이노나라는 바이오 회사를 금호 HT로 끌고 오려고 할까? 끌어오려고 할까? 왜 옮기려고 할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경숙 대표가 금호 HT로 다이노나를 가지고 오면 일단 주가가 폭등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경숙 씨가 금호 HT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야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금호 HT에 조경숙 씨가 언제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0702 창을 띄워주시고요. 금호 HT를 검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색란에다가 조경숙이라고 단어를 쳐줍니다. 그리고 조회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이시죠? 2018년 2월 14일 날 금호 HT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선임이 됐으면 이때가 임총이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임총은 45일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총 날로부터 45일 전, 최소 45일 전부터 금호 HT를 지배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나온 공시를 다 뒤져봐야 됩니다. 10월 달부터 나온 공시를 다 뒤져봐야 돼요. 그때 조경숙 씨가 금호 HT를 지배하게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선 최근에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 거래소 공시로 들어가 주시고요. 보면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내 12 추가 상장, 신주 인수권부증권 변경 상장, 그리고 12 추가 상장, 12 추가 상장,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것도 변경 상장. 무상증자도 있었네요. 무상증자가 8월 10일 날. 그리고 또 추가 상장, 12 전환 추가 상장 계속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무상증자가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 아마 그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리픽싱이 돼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건 전원가액 조정이죠. 전환사채 2, 3, 4, 5, 6, 7, 8, 9 9회차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3,300원부터 4,000원까지 있었죠. 그게 1,100원에서부터 1,300원 이렇게 다 다운이 됐네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죠. 그러니까 한 주당 두 주씩 준 겁니다. 무상증자로. 그러니까 3분의 1씩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행사 가액 조정이네요. 이것도 3분의 1로 떨어졌겠죠. 4,031원인데 1,344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차를 보니까 1회차네요. 그러니까 금호 HT는 1회차가 여기 보이시죠? 공모분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예요. 공모분리형. 이제 공모분리형은 바로 그 상장이 돼가지고 그 권리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가끔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금호 HT 1WR. 이게 금호 HT 1회차 워런트라는 소리예요. 1회차 워런트. 그러니까 거래는 지금 현재 7,740원에 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리픽싱 됐었죠. 4천 얼마에서 1,444원. 3분의 1로 다운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3분의 1로 다운 시켜줘야 돼요. 7,740원도 한 주당 가격을 계산하려면. 그럼 한 2,6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7,740원을 3으로 나누면
326 한 2,500원, 600원 되겠네요. 그럼 2,500원하고 1,344원을 합칩니다. 그럼 한 4,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주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주가하고 거의 연동이 돼요. 실제 주가가 3,935원 했잖아요. 금호 HT. 그러니까 이 워런트 가격이나 워런트의 한 주 가격이나 실제 그 금호 HT 실물 가격이나 그 비슷합니다.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 이 부분만 알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끼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면 제가 짧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 CB가 추가 상장이 되고 있는데 CB 물량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최근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CB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 가지고 CB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봅니다. 반기 보고서 들어가시고요. 자본금 변동사항 보시면 여기 3, 4, 5, 6회차 전부 다 전환을 시작했네요. 이미 다 전환이 가능한 주식들이라는 소리예요. 자, 미성한 전환사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회차, 3회차, 9회차까지 있고 전환 청구 가능 기간 보면은 전부 다 전환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7회차는 2021년 내년 1월달 가능하고요. 8회차, 9회차도 내년 1월달에 가능합니다. 내년 1월달이면 다이노나하고 금호 HT하고 합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1분기 때. 그러니까 그 시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 지금 전환이 가능한 주식 수는 1490만 주입니다. 약 1500만 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3 해주셔야 돼요. 무상증자 했으니까요. 리픽싱이 다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한 4500만 주가 앞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500만 주면 현재 주식 수가 9,300만 주네요. 4,500만 주에 대비하면 약 한 35%, 40% 되겠는데요. 자, 이 정도에서 일단 전환 사채 물량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이 물량들이 누가 납입을 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니까 조경숙 대표님이 다이노나를 금호 HT에 끌고 와가지고 주가를 올려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면 자기 주식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주식이 조경숙 씨의 것이거나 조경숙 씨의 지인의 것이어야 맞습니다. 자, 납입자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0702 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금호 HT 검색해 주시고요. 조경숙 씨를 지우고 전환 사채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금호 HT의 전환사채가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제일 밑에 거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2018년 10월 26일자부터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이점이 같은 날 5개가 발행이 되네요. 같은 날. 이걸 쪼개서 발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납입을 한 사람이 한 건지 여러 사람이 한 건지 그 내용은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어찌됐건 12월 14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45일 전부터는 이미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대표 이사만 12월 45일간 도과 기간을 두고 12월 14일 날인가요? 그날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위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26일자의 제일 위에 거부터. (26일자죠) 금호 HT 조성래, 그러니까 조경숙 씨 이전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미 영향력은 없는 대표이사예요. 조경숙 씨가 이미 이때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유계차죠. 70억입니다. 쭉 내려보시고요. 여기 한국채권투자자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채권투자자문 납입자가요. 그러니까 조경수 쪽 사람인지 법인인지 이거 확인이 지금 안 되는,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조경숙 씨가 다이노나를 금호 HT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데, 다이노나를 끌고 오게 되면 주가는 폭등을 하게 돼요. 그것은 필연적인데, 근데 자기 물량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식도 없는데 주가가 폭등해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한국채권투자자문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 여기 좀 특이점이 있네요. 이걸 보시죠. 콜옵션이 50%가 돼 있어요.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해 줘야 됩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발행회사, 그러니까 조경수기가 지정하는 자에게 절반을 매도해 줘야 돼요. 이건 조경수기한테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면 한국채권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이 안에 조경숙 대표하고 친한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조경숙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그렇지 않으면 이 50%그 콜옵션을 줄 수가 없어요. 조금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래 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건 5회차죠. 70억이고요. 한국채권투자자문이네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한국채권투자자문 납입자가요. 그리고 콜옵션도 50% 가지고 갑니다. 조경숙 씨가 콜옵션 50%. 조경숙 씨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50%를 넘겨야 돼요. 한국채권투자자문에서는요. 보통
50%까지는 안 가죠. 한 20%나 30%가 최선인데 여기는 그 배가 된 50%를 줬네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대단히 드뭅니다. 납입자가 조경숙 씨하고 아주 친하거나 이 안에 조경숙 씨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땐 100% 조경숙 씨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차고요. 70억입니다. 콜옵션 50% 그대로 있고요. 한국채권투자자문이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납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3회차고요. 70억이네요. 한국채권투자자문이죠. 50% 콜옵션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2회차네요. 70억이고요. 70억. 한국채권투자자문이죠. 납입자가. 콜옵션 50%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발행된 70억씩 5개. 753. 70억씩 5개면 350억이죠. 350억은 한국채권투자자문회사라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납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요 위에 전화사채 발행 결정 중에서 정정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 개만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날짜가 조금 앞당겨졌네요. 날짜가. 뭐 70억에 대한 내용은 똑같고요. 예, 납입자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콜옵션도 그대로 50% 유지됩니다. 하나만 더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개를 다 확인을 했고요. 요 5개를 다 확인을 했고요. 뭐 요 위에도 있는데 다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요 리픽싱 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천 얼마까지 저 전환 가액 조정을 했다고요.
7회차인데요. 7회차 100억이네요. 요건 예스맥에서 했습니다. 예스맥에서, 그러니까 대표는 조경숙 씨죠. 예스맥에서 100억을 콜옵션 50%를 달아가지고 했네요. 자기가 자기한테 해주는 거니까 콜옵션 50%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국 채권 투자 자문사는 100% 어, 조경숙 씨의 지인이거나 조경숙 씨거나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칠회차 거고요. 요 8회차네요. 8회차 100억. 이건 누군지 한번 볼까요? 한국 채권 투자 자문이죠. 100억. 여기 50억 콜옵션 있죠. 그러니까 예스맥이 그 금호 HT에다 넣어줄 때도 콜옵션 50% 붙였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채권 투자 자문도 어, 조경숙 씨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국 채권 투자 자문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 채권 자문사죠.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금호 HT 매각 한국 채권 자문사가 인수 시비 변수.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요. 한국 채권 자문사에서 인수한 시비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350억 규모 플러스 아까 100억짜리 8회차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 HT 매각을 둘러싸고 한국 채권 투자 자문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조만간 발행되는 총 350억 원 규모 금호 HT 전환사채 시비를 이 자문사가 전액 인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까 확인하셨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채권투자자문은 금호 HT의 2회차에서 7회차까지 시비 총 350억 원어치를 전액 인수하기로 했다. 맞죠? 6회차로 나누어 발행된 시비를 중소자문사가 모두 싹쓸이 해가던 것은 비교적 예외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번에 금호 HTCB가 모두 주식 전환되면 최소 870만 주 정도가 되는데 현재 상장 주식 수는 977만 주로 향후 이 CB 대금이 금호 HT 매각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채권투자자문사가요. 지금 총 주식수 977만 주에 대비해서 870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50%가 조금 못 돼요, 지분이. 이게 전환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최대 주주라는 의미가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채권투자자문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에 따라 12인수의 단독 투자자로 참여한 한국채권투자자문에 업계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개인 투자자 채권 1임 계좌를 운영하는 회사다.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한국채권투자자문회사는요. 1임 계좌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1임 계좌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돈을 받아 가지고 투자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채권투자자문에 있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임 계좌는 그 주식을 조정하는 세력들도 이 1임 계좌를 많이 이용합니다. 뭔 소리냐 그러면 1임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임 계좌 운용사한테 넘겨주면 이 운영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다 대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요즘에 그 IP 추적을 당해가지고 증권 그 감독기관에서 IP 추적을 당해가지고 같은 종목 또 여러 개의 그 반복된 종목을 거래를 하게 되면 쉽게 추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 1임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투자 자문사한테 맡겨버립니다. 맡기면 이 투자 자문사는 자유롭거든요. 그런 감시에서.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1인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 자문사하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 요 밑에 나오잖아요. 이 한국채권투자자문사의 자본 총액은 50억이다. 자본 총액이 5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50억을 납입할 수 있겠어요? 아까 8회차나 9회차 보니까 또 추가로 200억을 더 납입을 했던데, 그러면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조경숙 대표 측근이나 조경숙 대표가 1임 계좌로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모르는 제3자 같으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금호 HT에다가 시비 자금을 넣어주겠어요? 절대 안 넣어줘요. 그것도 50% 콜옵션 달아가지고 그걸 넣어주겠어요? 최대 30%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조경숙 씨가 1인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한국 채권투자자문사에 넣어준 거고, 또 한국 채권투자자문사는 조경숙 씨 돈으로 조경숙 씨 회사에 시비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비는 조경숙 씨의 사이드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제 추정이에요, 추정.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이 기사를 보면은 그렇다는 소리예요. 이 기사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인수의) 단독 투자자로 참여한 한국채권투자자문은 현재 보유 자본 총액이 50억 수준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투자자문의 일임 계좌를 이용한 비클, 이건 뭐 수단이라는 의미죠. 일임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투자자는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 이게 맞죠. 이렇게 대규모 발행된 시비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재매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그러면은요, 이 시비는 그냥 쉽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조경숙 대표 측근이나 조경숙 씨가 일임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오르면 팔아가지고 수익을 보겠다는 개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은요, 이를테면 지금 금호 HT 지분이 한국 채권 투자 자문이 한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는 조경숙 씨가 있다고 추정을 하지만 아무튼 그럼 한국 채권 자문사 투자 자문사에서 나중에 이걸 주식을 전환해 가지고 콜 옵션에 의해 가지고 조경숙 씨가 50%를 누구한테 줘라 그러면 조경숙 씨가 하고 지정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금호 HT의 최대 주주가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 채권 투자 자문사가 지금 5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조경숙 씨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50%는 유통을 시킨다고 보고 주가가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이 가능하죠. 콜옵션으로 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리피식 됐으니까 뭐 1,300원대나 1,200원대 가격으로 이거를 누구한텐가 준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누구가 다이노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노나한테 이걸 줘요. 싸게, 원가에 주당 1,200원이나 이렇게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이노나가 금호 HT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지금 다이노나에는요, 이미 그 시비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돈들이 있거든요. 그 돈이 한 600억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또 별도로 이제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찌됐건 그 현금을 이용해 가지고 내년에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1월이나 2월경에 뒤에서 조경숙 씨가 핸들링을 해가지고 한국 채권 투자 자문사에서 조경숙 씨가 지정한 다이노나에 이걸 넘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이노나는 현금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사드리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전에 셀트리온이 OR캠을 인수할 때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직상장이 안 돼가지고 우회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어, 이게 일종의 청기 누설 같은 건데요. 어, 제가 봐서는 조경숙 씨는 이미 2018년도 12월 금호 HT에 들어갈 때부터 이 사이드 물량을 준비를 했어요. 한국채권투자자문이라는 비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이드 물량을 만들었어요, 이미. 근데 이 물량이 너무 커요. 이 물량이 유통되기에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는 50%는 누구한테 준다고 봐요. 그게 나는 다이노나일 가능성이 대단히 확실하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야만 나머지 50%를 유통시켜 가지고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조경숙 씨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폭이요. 셀트리온이 OR캠을 인수해 가지고 우회 상장을 할 때요. 11연상을 갔어요. 11연상. 이거를 조경숙 씨가 모르겠어요. 다이노나는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 회사거든요. 실제로 다이노나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알아준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서 다이노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제 그 어떤 상상력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내용들을 총 종합해서 보면은요, 한국 채권 자문을 통해서 조경숙 대표는 사이드 물량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다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이걸 유통시키지는 않는다. 절반은 콜옵션으로 조경숙 씨가 지정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놈한테 줄 리는 없잖아요. 콜옵션을.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다이노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량, 그 어마어마한 물량, 나머지 50%를 유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고 봐야죠. 셀트리온이 OR캠을 인수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호 HT가 다이노나를 인수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다이노나가 주체가 돼야 돼요. 다이노나가 주체가 돼가지고 금호 HT를 인수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겨요. 설레가 셀트리온 나고 OR캠 그 합병입니다. 주가가 11배가 올랐다니까요. 11연상을 했다니까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저도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분석은 과거 한국채권투자자문과 예스맥, 루미마이크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예스맥의 주인이 조경숙이에요. 마이크로의 주인이 예스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조경숙이가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한국 채권 투자 자문과 조경수기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 예스맥이 과거 루미 마이크로 인수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채권 투자 자문이 지원 사격한 정황도 포착됐다. 하여튼간 이 기사의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린 것뿐이거든요.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보면은 아까 2회차부터 7회차까지 그 전환사채 콜옵션 붙어 있는 거 봤잖아요. 그 50%를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낫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조경숙 대표라면은 다이노나한테 줘요. 그러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물량은 충분히 아주 세게 먹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11연산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많은 사이드 물량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이노나를 금호 HT로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다이노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칠랍니다. 다이노나는요 22년 된 회사예요. 항체 신약 연구만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면역학 권위자인 송 대표님은 그만두셨어요. 지금은요. 근데 핵심은 서울대 지금 석자 교수로 계시는 박성애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다이노나를 창업한 분이거든요. 지금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찾아내는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다이노나 회사의 최대 가치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이다. 파이프라인이 두 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DPN-002 면역 항암제죠. 이게 지금 위암, 대장암, 비소 세포 폐암에 관련된 치료제인데요. 이게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위암, 대장암, 비소, 폐소암 등에 관한 이 치료제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아마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개발비의 75%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다이노나는 나머지 연구 자금으로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70억 안팎의 자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6월 9일자 기사예요. 지금 그 다이노나는 현금을 한 500억 이상 확보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노나는 두 가지 파이프라인 외에도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튼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근데 김경숙 대표가 이 회사를 어, 금호 HT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호 HT에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금호 HT 일봉 차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이 주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차트만 보고 주가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경숙 대표가 왜 다이노나 이 폭발력 있는 다이노나를 금호 HT로 가져오려고 할까? 그거에는 어마어마한 사이드 물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요. 아까 그 기사에서 그 써진 대로 한국채권투자자문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통이 될 것 같으면 진작 유통이 됐죠. 다 전환 가능한데. 근데도 유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차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50% 콜옵션은 누구한테 간다? 그건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길게요, 제가. 아무튼 한국채권투자자문사는요, 1인 계좌를 통해서 누구한텐가 돈을 받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거는 뭐 누가 저를 고소한다 해도 한국채권투자자문회사의 어떤 하는 일이 1인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